다음 달 하순쯤부터 시작될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긴급 사망사업 등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 문경 단오장사 씨름대회가 6월 1일까지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한라, 백두 등 8개 부문 10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구 경북 지역 선거인 수는 총 425만 9,1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최근 제주도에서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린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분향소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다음 달 하순쯤부터 시작될 장마에 대비한 안전 점검도 필수입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 위협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불에 타버린 나무들을 베어내고 급경사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방 사업이 한창인 안동시 산불 피해 현장을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시 임하면의 한 주택. 집 뒤쪽에 커다란 판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산불 이후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집으로 밀려들지 몰라 주민이 손수 대비한 겁니다. 산사태가 걱정이 돼, 지금 걱정이 많이 되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바로 집 뒤도 산사태지, 앞도 산사태지, 그거 어떻게 안 오고. 다리에 사태 난다고 집도 안 짓는데. 이처럼 산불 2차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들을 위해 안동시가 긴급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나무가 가득했던 의성김씨 우남종택 뒤편 동산에는 잘려나간 나무 기둥이 가득합니다. 다 타버린 나무가 쓰러지면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을 위협할 수 있어 안동시가 베어낸 겁니다. 안동시는 가옥 바로 주변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나무 930여 그루 대부분을 제거했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위험한 나무도 잘라내고 새로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장마철 산사태 예방을 위한 긴급 사방 사업도 실시 중입니다. 폭우 시 급경사면에서 흙과 돌이 대거 흘러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저희가 18개소 정도를 저희가 이제 작업을 지금 할 계획인데 지금 한 15개 정도는 지금 이제 작업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3개소 정도는 저희가 지금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기 전에 일단 발주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달 뒤 시작될 것으로 예보된 장마.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극한호우에 산불 피해 지역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씨름은 고구려 시대 고분 벽화에서도 찾을 수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온 놀이이자 스포츠입니다. 특히 농경시대의 최대 명절 중 하나였던 음력 5월 5일 단오가 되면 남자들은 씨름을 즐기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단오 씨름 대회가 올해는 문경시에서 펼쳐집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 신윤복이 그린 단오 풍정.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타며 단오를 보내던 여성들의 세시 풍속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은 무엇을 했을까? 2명의 씨름꾼이 격한 경기를 벌이는 순간을 관중들의 모습과 함께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 조선시대 중기인 18세기 말에 그려진 김홍도의 씨름입니다. 모닝이 끝나고 남자들은 씨름을 많이 했죠. 그거는 이제 고구려의 각제총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어떤 그 남자들끼리의 힘을 겨루는 그 한 해의 풍년을 기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씨름을 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씨름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단오날 즐기던 의미를 담아 음력 5월 5일 단오는 지난 2012년 법정 기념일인 씨름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또 2018년에는 남북이 처음으로 함께 등재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씨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듯 유서 깊은 단오 씨름 대회가 올해는 문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경이 또 체육도시입니다.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이어서 2031년 세계군인체육대 유치에 나섰고 이런 대회 유치와 맞물려서 문경이 씨름의 도시로 거듭나는 단오 장사 씨름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남녀 총 8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합니다. 민족 고유의 풍습을 계승하는 이번 대회는 다음 달 1일까지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대구 경북 지역 선거인 수는 총 425만 9,1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21대 대선의 선거인 수는 총 4,439만 1,871명으로 시도별 선거인 수는 경기도가 1,171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북도는 221만 1,095명으로 전체의 5%를, 대구시는 204만 8,020명으로 4.6%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전국에서 50대가 868만 3,36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784만여 명, 40대가 763만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60대가 45만 7천여 명, 70대 이상 45만 2천여 명, 50대가 43만 7천여 명 순이었습니다. 대구는 50대 41만여 명, 60대 37만여 명, 40대 33만여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소 916곳을 확정했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지난 24일 투표소를 확정하고 투표 안내문과 전단형 선거 공보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지하나 2층 이상의 투표소가 마련된 경우에는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 안내원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최근 제주도에서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린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분향소는 고인을 추도하고 애도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생은 물론 도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30일까지 운영됩니다. 경북교육청은 교권이 침해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교사를 위한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을 통해 경상북도와 안동시 등의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5억 7천여만 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1,000만 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오나무분회 515만 원, 농촌지도자 안동시연합회에서 2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생활개선 안동시 연합회 200만 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산불 피해 지원 전용 계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레두 교육청장 일행이 경북교육청을 방문해 국제교류 증진과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하레두 교육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경북교육청의 선진교육 시스템을 배우고 양국의 학생, 교사, 학교 간의 교류가 지속해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입국한 방문단은 구미 금호공고 방문을 시작으로
안동 수학체험센터, 경북 외국어고, 현일고 등을 찾아가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안동 구미 일대 문화유산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부활아주와 교류를 본격화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2025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과 호우 상황을 가정해 경찰과 소방,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130여 명이 참여해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덕동댐 방류, 신평천 범람으로 인한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 침수,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훈련이 중점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송군이 봄철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합니다. 군은 고령자와 부녀자, 장기 입원 환자 등 인력 수급이 특히 어려운 우선 농가에 오는 6월 초순까지 공무원 약 135명을 투입해 농업활동을 지원합니다. 청송군은 또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로 농가 피해가 컸고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까지 오르며 농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일손 돕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위생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던 영주 부석사 공중화장실이 새 단장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2년에 지어진 부석사 공중화장실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외관은 부석사의 고즈넉한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전통미를 강조했고 내부에는 타일과 변기, 위생기기 등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또 인조 조경을 설치하고 안심 비상벨을 갖추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 설계를 공모합니다. 신청사는 총 사업비 4,500억 원을 들여 달서구 옛 두류 정수장 부지에 연면적 약 11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공모의 비전을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청사로 정하고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랜드마크 건축을 목표로 설계안을 모집합니다. 국내외 건축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품 제출 마감은 오는 8월 26일까지며 당선작은 9월 18일 발표됩니다. 대구시는 내년 말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 학교폭력 심의 요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갈등조정 지원단을 운영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관계회복지원단 9건, 갈등조정지원단 20건 등 총 29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갈등조정지원단은 갈등이 깊어진 학생들이 상호 존중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안심도서관과 신천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5년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공모 사업에 나란히 선정돼 국비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안심도서관은 오는 9월부터 우리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웃고, 잘 늙는 법을 주제로 강연과 체험,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천도서관은 7월부터 대구에서 찾는 가족의 빛을 주제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혜학교 사업으로는 안심도서관에서 6월부터 미술로 알아보는 1차 산업혁명에서 AI까지, 신천도서관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과 지혜라는 주제로 대학 수준의 심화 강좌가 열립니다. 경상북도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8일부터 4일간 경북 숙박 할인대전을 운영합니다. 전국 관광객 누구나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을 예약하면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할인은 경북도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며 국내 대표 온라인 여행사 22개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발급됩니다. 산불 피해를 본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숙박 할인이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